안녕하세요. 저는 김미애입니다. 올해 46살이고요. 오늘 여러분께 정말 믿기 어려운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어요. 아직도 꿈 같은 일이었거든요. 저희 가족은 강원도에서 평범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건설업을 하고 있어서 경제적으로는 어려움이 없었어요. 딸 수지는 고등학교 2학년이었고 평소에 공부도 잘하고 말썽도 부리지 않는 착한 아이였죠. 그런데 남편이 갑자기 수지를 서울로 전학 보내자고 하더라고요. 여보, 수지 대학 입시 생각하면 서울에서 공부하는 게 나을 것 같아. 처음에는 반대했어요. 가족이 떨어져 사는 게 싫었거든요. 하지만 남편이 계속 설득하더라고요. 내가 일 때문에 못 올라가니까 당신이 수지랑 같이 가서 뒷바라지 해줘. 결국 저와 수지만 서울로 올라와서 고시동에 전세를 얻고 살기 시작했습니다. 수지도 처음에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느라 힘들어했어요. 엄마, 서울 애들은 전부 다 똑똑해 보여. 나 따라갈 수 있을까? 걱정하지 마. 우리 수지가 얼마나 똑똑한데. 그렇게 몇 달은 잘 지냈어요. 수지도 새 학교에 적응하는 것 같았고 성적도 괜찮게 나왔거든요. 그런데 3개월 전부터 수지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띈 건 외모에 신경 쓰기 시작한 거였어요. 수지야, 아침 먹고 가. 엄마, 시간 없어. 화장하고 머리 해야 해. 평소에 화장품에 관심도 없던 아이가 갑자기 파운데이션이니 립스틱이니 하면서 화장을 하기 시작했어요. 교복도 몰래 줄이고요. 요즘 애들이 다 그러니까 사춘기가 온 거겠지. 그렇게 생각하고 별로 신경 쓰지 않았어요. 오히려 예뻐지려고 하는 모습이 귀여워 보였거든요. 그리고 친구가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엄마, 이제 친구랑 같이 학교 갈 테니까 데려다 주지 않아도 돼. 평소에 제가 학교까지 데려다 줬었거든요. 하지만 친구가 생겨서 같이 다닌다니까 다행이다 싶었어요. 전학 와서 친구 사귀기 어려울 텐데 잘 됐다고 생각했죠. 그래? 어떤 친구야? 공부 잘해? 응, 공부도 잘하고 좋은 애야. 나중에 소개해 줄게. 수지가 밝게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그 모습이 너무 예뻐 보였습니다. 학원도 혼자 가겠다고 하더라고요. 친구랑 같이 다니니까 편해졌어. 저는 오히려 좋았어요. 매번 데려다주고 데려오는 게 힘들었거든요. 수지가 독립적으로 변하는 것 같아서 대견하기도 했고요. 하지만 뭔가 이상한 점들이 하나둘씩 보이기 시작했어요. 수지가 집에 오는 시간이 점점 늦어지고 있었거든요. 수지야, 오늘 학원 늦게 끝났나? 응, 자습 좀 더 하고 왔어. 그럴듯한 대답이었지만 뭔가 어색했어요. 평소 자습을 싫어하던 아이가 갑자기 자습을 한다니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담임 선생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수지 어머니시죠? 하나가 오늘 학교에 안 왔는데요. 네. 오늘 아침에 친구랑 같이 간다고 나갔는데요. 그런가요? 혹시 아픈 건 아니고요? 아니에요. 멀쩡하게 나갔는데. 전화를 끊고 수지에게 전화했어요. 수지야, 너 어디야? 학교지 어딘 어디야? 왜? 담임 선생님한테 전화 왔어. 너 지금 어디야? 그 순간 수지 목소리가 달라졌어요. 아, 그게. 몸이 좀 아파서 보건실에 있었어. 거짓말이라는 게 느껴졌어요. 수지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거든요. 수지야, 엄마한테 거짓말하지 마. 너 지금 어디 있어? 엄마, 왜 이래? 나 학교에 있다니까. 그럼 담임 선생님이 왜 그런 말씀을 하셨겠어? 한참을 따져 묻다가 결국 수지가 실토했어요. 학교를 빠지고 친구랑 놀러 갔다는 거였어요. 집에 돌아온 수지와 진지하게 대화를 나눴습니다. 수지야, 왜 학교를 빠졌어? 그냥 재미없어서. 재미없다고 학교를 빼먹어도 된다고 생각해? 수지가 대답하지 않고 고개만 숙였어요. 그때 수지 손목에 뭔가 이상한 게 보였습니다. 수지야, 그거 뭐야? 소매를 걷어보니 타투가 있었어요. 작은 하트 모양이었지만 분명한 타투였습니다. 수지야, 이게 뭐야?
타투야. 내가 내 몸에 하는 건데 왜 간섭해? 정말 놀랐어요. 제가 아는 수지가 아니었거든요. 너 그 친구 만나면서부터 이렇게 변한 거야? 친구 탓하지 마. 내가 하고 싶어서 한 거야. 수지가 대들기 시작했어요. 평소에 순한 아이였는데 처음 보는 모습이었습니다. 휴대폰 내놔. 왜? 내 휴대폰인데? 누구랑 연락하는지 확인해야겠어. 안 줄 거야. 수지가 휴대폰을 품에 꼭 안고 버텼어요. 그런 하나를 보니까 화가 나더라고요. 당장 내놔. 결국 휴대폰을 뺏으려고 실랑이를 벌였어요. 그런데 수지가 갑자기 소리를 질렀습니다. 엄마는 맨날 나한테만 화내. 아빠한테는 꼼짝 못하면서. 그 말의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그래서 그만. 뭐라고? 누가 엄마한테 그런 말을 해? 손이 저절로 올라가서 수지 뺨을 때렸습니다. 아, 진짜 짜증나. 수지가 욕을 하면서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날 밤 수지와 제대로 된 대화를 나누지 못했어요. 수지는 방문을 잠그고 나오지 않았거든요. 수지야, 문 열고 나와. 엄마가 미안해. 아무 대답이 없었어요. 다음 날 아침에 수지를 학교까지 데려다 주려고 했는데 수지가 거부하더라고요. 친구랑 만나기로 했어. 수지야, 앞으로는 엄마가 데려다 줄 테니까 친구한테 미안하다고 해. 싫어. 나 혼자 갈 거야. 결국 수지 혼자 학교에 보냈어요. 하지만 마음이 불안했습니다. 점심시간쯤 학교에 전화해서 수지가 잘 있는지 확인했어요. 다행히 수업에 참여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오후에 담임 선생님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어요. 수지 어머니, 수지가 점심시간에 학교를 나갔는데 돌아오지 않았어요. 네. 어떻게 그럴 수가. 급하게 학교로 갔지만 수지는 이미 사라진 뒤였어요. 친구들에게 물어봐도 아무도 수지가 누구와 함께 다니는지 몰랐어요. 집에 돌아가서 수지를 기다렸지만 밤이 되어도 오지 않았어요. 전화도 받지 않고요. 새벽이 되어서야 집에 들어가 봤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서랍에 넣어둔 현금이 모두 사라져 있었거든요. 그뿐만 아니라 제 명품 가방도 없어졌어요. 수지가 가져간 게 틀림없어. 그제야 심각성을 깨달았어요. 단순히 삐져서 늦게 들어오는 게 아니라 진짜 가출을 한 거였어요. 남편에게 전화했어요. 여보, 수지가 집을 나갔어. 뭐? 왜? 상황을 설명하니까 남편도 놀라더라고요. 일단 며칠 더 기다려봐. 금방 돌아올 거야. 하지만 수지는 돌아오지 않았어요. 하루, 이틀, 사흘. 일주일이 지나도 연락이 없었습니다. 견딜 수 없어서 결국 심부름센터를 찾아갔어요. 딸을 찾아주세요. 일주일 전에 가출했어요. 탐정은 차분하게 상황을 물어봤어요. 먼저 따님이 가출 전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파악하는 게 중요해요. 왜 혼나신 건지 알 수 있을까요? 모든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수지가 변하기 시작한 것부터 마지막 날 다툰 것까지요. 아, 그리고 집에 있던 현금이랑 제 가방도 가져갔어요. 그렇다면 아마 그런 물건들을 현금화시키려고 할 거예요. 중고거래 사이트를 모니터링해 보겠습니다. 탐정의 말대로 며칠 후에 연락이 왔어요. 따님이 가져간 물건들이 중고거래 사이트에 올라왔어요. 정말요? 그럼 수지를 찾을 수 있어요? 거래하는 척해서 만나보겠습니다. 드디어 수지를 찾을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뛰었어요. 하지만 탐정에게서 온 연락은 예상과 달랐어요. 거래하러 나온 사람이 따님이 아니라 남학생이었어요. 남학생이요? 네, 아마 따님의 남자친구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남자친구라니. 수지가 남자친구가 있다는 사실도 몰랐는데요. 그 학생을 따라가 보니까 따님을 찾았습니다. 정말요? 수지가 어디 있어요? 한 오피스텔에서 그 남학생과 함께 지내고 있어요. 충격이었어요. 고등학생인 딸이 남자와 동거를 하고 있다니요. 탐정이 알려준 주소로 남편과 함께 달려갔어요. 마음이 불안하고 화가 나고 복잡했습니다.
오피스텔 앞에서 탐정과 합류했어요. 몇 호예요? 3층 302호입니다. 지금 둘 다 안에 있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동안 남편이 말했어요. 진정해. 수지한테 너무 화내지 마. 하지만 진정이 될 리가 없었어요. 일주일 동안 얼마나 걱정했는데요. 문을 두드렸어요. 수지야, 엄마야. 문 열어. 안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어요. 뭔가 급하게 정리하는 소리였습니다. 한참 후에 문이 열렸어요. 수지가 어색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엄마, 아빠, 수지야. 수지를 꽉 안아줬어요. 일주일 동안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때 안쪽에서 남학생이 나왔어요. 키가 크고 잘생긴 학생이었는데 수지보다 나이가 많아 보였습니다. 이 자식이 누구야? 남편이 화를 내려고 하는데 저는 순간 어지러웠어요. 그 남학생을 보는 순간 머리가 하얘지면서 쓰러질 것 같았거든요. 여보, 괜찮아? 남편이 쟤를 부축했어요. 저도 왜 그런지 모르겠더라고요. 엄마 괜찮으세요? 수지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그 남학생도 놀란 표정이었어요. 왜인지 모르겠지만 그 학생을 보니까 심장이 두근거리고 어지러웠습니다. 집에 가자, 수지야. 엄마 저는 말대꾸하지 마. 당장 짐 챙겨. 결국 수지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 남학생은 아무 말 없이 수지를 보내주더라고요. 집에 와서 수지와 긴 얘기를 나눴어요. 수지야, 엄마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알아? 미안해요. 그 남자애는 누구야? 어떻게 만났어? 착한 사람이 미성년자랑 동거를 해? 나이가 몇이야? 20살이라니. 수지보다 3살이나 많았어요. 다행히 수지가 그 남학생과 헤어지겠다고 했어요. 저도 안심했죠. 이제 다시 예전처럼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문제는 저였어요. 수지를 데리고 온 이후로 제게 이상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가장 먼저 느낀 건 그 남학생이 자꾸 생각난다는 거였어요. 왜 그 학생을 보니까 그렇게 어지러웠을까 계속 궁금했거든요. 수지는 다시 학교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상담도 받으면서 많이 안정된 것 같았고요. 그래, 우리 수지가 이제야 철들었구나. 하지만 저는 계속 불안했어요. 이유 없이 마음이 복잡하고 우울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집 근처 편의점에 갔다가 민수를 처음 만났어요. 어서 오세요. 한 남학생이 친절하게 인사했어요. 예의 바른 모습이었습니다. 민수는 편의점에서 알바를 하는 아이였어요. 오늘까지 여기서 일한다고 했어요. 집에 돌아와서도 그 학생 생각이 났어요. 왜 이럴까 싶어서 스스로도 이상했습니다. 그 이후로도 집에서 답답할 때마다 편의점에서 맥주를 마시러 나갈 때마다 우연히 민수랑 부딪혔어요. 알바를 그만두고도 집이 근처라 이 편의점에 자주 온다고 하면서 인사를 했어요. 며칠 후에 수지가 말했어요. 응, 그래. 저도 모르게 그렇게 되고 있었어요. 집에 있으면 답답해서 밤에 산책을 나가곤 했거든요. 아니야, 그냥 잠이 안 와서. 수지가 걱정스럽게 봤지만 뭐라고 설명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정말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민수와 자꾸 마주치는 거예요. 처음에는 우연인 줄 알았는데 너무 자주 만나니까 의심스러워졌습니다. 너 혹시 일부러 내 앞에 나타나는 거야? 아니에요. 저도 신기해요. 자꾸 마주치네요. 민수도 당황스러워하는 것 같았어요. 그런 일이 몇 번 더 있었는데 어느 날 밤에 편의점에서 술을 사서 혼자 마시고 있는데 민수가 나타났어요. 아줌마 혼자 술 드시면 위험해요. 너한테 아줌마라고 들으니까 기분이 이상하네. 그럼 뭐라고 불러드릴까요? 그냥 누나라고 해. 왜 그런 말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갑자기 나온 말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민수와 자주 만나게 됐어요. 처음에는 우연한 만남들이었는데 점점 약속을 잡고 만나게 됐습니다. 누나, 오늘도 혼자 술 드시러 나오셨어요?
응, 집에 있으면 답답해서. 혼자 드시지 마시고 저랑 같이 해요. 민수와 이야기하면 마음이 편했어요. 누군가 제 말을 들어주는 게 오랜만이었거든요. 누나는 왜 항상 슬퍼 보이세요? 슬픈 게 아니라 그냥 피곤한 거야. 가족들이 누나를 힘들게 해요? 민수가 그런 질문을 하니까 괜히 눈물이 났어요. 다들 당연하다고 생각하나 봐. 엄마니까, 아내니까, 며느리니까. 누나도 힘들 때가 있을 텐데 아무도 신경 안 써주는 거네요. 민수만이 제 마음을 이해해주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몇 주 동안 계속 만났어요. 처음에는 그냥 대화만 나누었는데 점점 감정적으로 의존하게 됐습니다. 누나, 저는 누나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고마워, 민수야. 어느 날 밤 술을 많이 마신 상태에서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저질렀어요. 다음 날 정신이 들었을 때 너무 후회됐습니다. 민수야, 미안해. 어젯밤은 실수였어. 누나, 저는 실수라고 생각 안 해요. 안 돼. 우리 이러면 안 돼. 하지만 민수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누나가 저한테 말했잖아요. 힘들다고 지쳤다고. 그건 그냥 하소연이었어. 저랑 같이 있으면 행복하지 않으세요? 정말 그랬어요. 민수와 있으면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잘못된 거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민수야, 우리 더 이상 만나면 안 돼. 왜요? 누나도 저를 좋아하잖아요. 내가 너 엄마뻘이야. 나이를 생각해봐. 나이가 뭐가 중요해요? 민수가 계속 매달리니까 더 이상 만날 수 없다고 단호하게 말했어요. 연락처도 바꾸고 그 근처에는 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내 마음속 한구석에서는 민수가 그리웠어요. 민수와 연락을 끊고 몇 개월이 지났어요. 민수도 안정을 찾았고 저도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수지가 이상한 말을 하더라고요. 엄마 새로 만난 친구 있어. 정말 좋은 사람이야. 그래? 어떤 친구인데? 오빠라고 불러도 될 만큼 잘해줘. 뭔가 불안한 느낌이 들었지만 크게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런데 며칠 후 남편이 서울에 올라왔을 때 정말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여보, 수지 남자친구 생겼다는데 만나봐야겠어. 남자친구요? 응, 수지가 소개해주겠다고 하더라. 수지가 남자친구를 데려왔는데 바로 민수였어요.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는지 믿을 수가 없었거든요. 안녕하세요. 수지 남자 친구 하민수입니다. 민수가 씩 웃으면서 인사했어요. 마치 저를 처음 보는 것처럼요. 너무 놀라서 말문이 막혔고 휘청거리기까지 했어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남편이 저를 부축했어요. 저는 그 충격으로 쓰러질 뻔했습니다. 엄마 왜 그래요? 수지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민수는 여전히 평온한 표정이었어요. 마치 이 모든 상황이 자연스럽다는 듯이요. 그날 밤 민수가 돌아간 후 남편이 물었어요. 여보, 그 학생 아는 사이야? 아니야. 처음 봐. 다음 날부터 민수에게서 연락이 오기 시작했어요. 누나, 우리 다시 만날 수 있게 됐네요. 전화를 받는 순간 온몸이 떨렸어요.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우리 딸이랑 사귀면서. 놀라셨죠? 저도 신기해요. 세상이 참 좁네요. 민수 목소리에서 뭔가 이상한 기운이 느껴졌어요. 예전의 순수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민수야, 수지랑 헤어져. 이건 말이 안 돼. 왜요? 저는 수지도 좋아하고 누나도 좋아해요. 미쳤어? 그게 무슨 소리야? 누나, 저희 만나서 이야기해요. 민수가 계속 만나자고 했지만 저는 거부했어요. 하지만 민수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수지 학원 앞에서 민수를 만났어요. 수지를 데리러 나온 참이었는데 갑자기 나타나더라고요. 여기서 뭐해? 수지 만나러 왔어요. 수지한테서 떨어져. 누나, 그러지 마세요. 우리 조용한 곳에서 이야기해요. 민수가 억지로 제 팔을 잡더라고요. 주변에 사람들이 있어서 큰 소리 낼 수도 없었어요.
근처 카페로 끌려가듯 들어갔습니다. 민수야, 대체 뭘 원하는 거야? 누나를 다시 만나고 싶어요. 안 돼. 나는 결혼한 여자고, 넌 우리 딸 남자친구야. 그게 더 재미있지 않아요? 민수 표정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예전에 봤던 착한 모습은 온데간데없고 뭔가 차가운 기운이 돌았습니다. 수지가 알게 되면 어떨까요? 엄마가 자기 남자친구와 그런 관계였다는 걸?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민수야, 제발. 아니면 수지 아버지가 알게 되면? 정말 재미있겠네요. 그때 깨달았어요. 민수가 저를 협박하고 있다는 걸요. 뭘 원하는 거야? 누나만 있으면 돼요. 예전처럼 만나주세요. 미친 소리 하지 마. 그럼 다른 방법을 써야겠네요. 민수가 일어서면서 말했어요. 생각할 시간 드릴게요. 하지만 너무 오래 기다리지는 않을 거예요. 그날부터 정말 지옥 같은 시간이 시작됐어요. 민수는 계속 연락을 했고 만나자고 했어요. 거절하면 수지나 남편에게 말하겠다고 협박했습니다. 누나, 저 참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 피할 건가요? 어쩔 수 없이 한두 번 만났는데 민수는 점점 더 많은 것을 요구했어요. 누나, 돈이 필요해요. 돈, 저도 생활해야 하잖아요. 수지랑 데이트할 돈도 필요하고. 정말 악질이었어요. 제 딸과 사귀면서 저한테 돈까지 요구하다니요. 얼마나 줘야 해? 큰 돈 아니에요. 월 50만 원 정도면 될 것 같은데요. 50만 원이라니. 저에게는 큰 돈이었어요. 그 돈을 어떻게 구해? 누나가 알아서 하세요. 적금이라도 깨든지. 민수는 정말 매정했어요. 전혀 미안해하는 기색도 없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비상금으로 모아둔 적금을 깼어요. 남편 몰래 해야 했거든요. 누나, 고마워요. 이제 우리 좋은 관계 유지해요. 민수가 돈을 받아가면서 웃었어요. 그 웃음이 너무 소름 끼쳤습니다. 그렇게 몇 개월을 보냈어요. 민수에게 돈을 주면서 고통스러운 시간을 견뎠습니다. 수지는 민수를 정말 좋아했어요. 엄마, 민수 오빠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저한테 너무 잘해줘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아팠어요. 수지가 그런 사람에게 속고 있다는 게 안타까웠거든요. 내가 갖고 싶어 하는 건 다 사주세요. 제가 준 돈으로 수지에게 잘해주고 있었던 거예요. 정말 어이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이상하다고 하더라고요. 여보, 요즘 당신 왜 이래? 수지가 그러는데 누구한테 계속 전화 오고 밤에 나갔다 늦게 들어오고 적금도 깨고 그 돈은 뭐 하느라고? 남편이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생활비가 좀 부족해서. 생활비를 넉넉하게 보내주는데 왜? 더 이상 변명할 수가 없었어요. 말문이 막혔습니다. 여보, 혹시 무슨 일 있어? 솔직히 말해봐. 아니야, 정말 아무것도 없어. 하지만 남편은 이미 의심의 눈초리로 저를 보고 있었어요. 결국 남편이 제 뒷조사를 했더라고요. 며칠 후 민수와 내가 만나는 현장을 포착했어요. 여보, 이게 뭐야? 남편이 사진을 보여주면서 화를 냈어요. 수지 남자친구랑 왜 만나는 거야? 모든 게 들통났어요. 사진 속에는 제가 민수에게 돈 봉투를 건네주는 모습이 생생하게 찍혀 있었어요. 여보, 들어봐. 뭘 들어? 당신 정말 미쳤어? 상황을 설명할 수도 없었어요. 어떻게 말하겠어요? 딸 남자친구에게 협박당하고 있다고요? 당신이 그놈한테 돈을 주고 있었던 거야? 그게 아니라 그럼 뭐야? 설명해봐. 남편이 정말 화가 나 있었어요. 당연한 반응이었죠. 저는 집에 가서 다 설명한다고 했습니다. 화가 난 남편과 함께 집으로 돌아와 보니 마침 민수가 집에 놀러와 있더라고요. 이 자식이 여기서 지금 뭐해? 남편이 화를 내는데 민수는 태연했어요. 안녕하세요, 아버님.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그때 정말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민수가 갑자기 상의를 벗기 시작한 거예요. 야, 너 뭐 하는 거야? 누나한테 배운 거예요.
민수가 웃으면서 말했어요. 완전히 미친 행동이었습니다. 남편이 완전히 화가 나서 민수를 때리려고 했어요. 이 자식아, 우리 집에서 뭔 짓이야?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이야? 당신이 말해봐. 결국 모든 진실을 털어놓을 수밖에 없었어요. 민수와 어떻게 만났는지, 어떤 관계였는지, 그리고 어떻게 협박당했는지 모든 걸 말했습니다. 여보,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남편은 말도 못하고 있었어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수지도 충격을 받았어요. 엄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수지야, 엄마가 잘못했어. 민수 오빠가 엄마를 협박했다는 거예요? 수지가 민수를 째려보며 말했어요. 그런데 민수가 더 충격적인 말을 했어요. 사실 처음부터 계획한 거예요. 뭐라고? 누나를 처음 만났을 때부터 계획한 일이에요. 민수가 모든 걸 털어놨어요. 마치 자랑이라도 하듯이요. 편의점에서 만난 것도 우연이 아니었다고 했어요. 저를 미리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나를 알았어? 누나 딸 때문이었어요. 수지를 만나려고 했는데 누나에 대한 정보를 먼저 알게 됐거든요. 정말 계획적이었던 거예요. 왜 그런 짓을 했어? 재미있어서요. 그리고 민수가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어요. 복수하고 싶었어요. 복수? 누나 같은 사람들한테요. 민수 이야기를 들어보니 더 충격적이었어요. 민수는 어릴 때 엄마가 자신을 버리고 가서 혼자 자랐다고 했어요. 5살 때 엄마가 나를 고아원에 맡기고 사라졌어요. 그래서 행복한 가족을 보면 화가 나요. 왜 나만 그런 고생을 했을까 싶어서. 민수는 그런 상처 때문에 복수하고 싶었던 거였어요. 처음에는 수지만 망치려고 했는데 누나를 보니까 더 재미있을 것 같았어요. 정말 소름 끼쳤어요. 계산적이고 치밀한 복수였던 거죠. 그럼 수지한테 접근한 것도 네, 다 내 계획이었어요. 누나를 더 힘들게 하려고. 처음에는 수지를 가출시켜서 가족을 걱정시키려고 했어요. 그런데 누나까지 꼬여 들어오니까 더 좋았죠. 수지가 울기 시작했어요. 오빠 정말 미쳤구나. 나를 이용한 거야? 미안해, 수지야. 하지만 너도 나름 즐거웠잖아. 민수는 끝까지 뻔뻔했어요. 너 정말 인간이 아니야. 남편이 주먹을 불끈 쥐었어요. 경찰에 신고할 거야. 신고하세요. 하지만 누나도 같이 조사받을 텐데요. 그러면 딸과 엄마가 나한테 이용당했다는 게 알려질 텐데요. 민수가 비웃으며 말했어요. 정말 끝까지 악질이었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저희 가족은 많은 변화를 겪었어요. 수지는 상당한 충격을 받았지만 상담을 받으면서 천천히 회복하고 있어요.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미안해요. 아니야, 수지야. 엄마가 더 잘못했어. 수지가 많이 성숙해진 모습을 보였어요. 남편과의 관계도 많이 어려워졌어요. 이해해주려고 노력하지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여보, 정말 미안해. 어떻게 하면 될까? 시간이 필요해. 나도 정리할 게 많아. 당신을 원망하는 건 아니야. 하지만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아. 남편의 마음도 이해했어요. 갑자기 이런 일이 터지니까 당황스러울 수밖에요. 그나마 다행인 것은 민수가 더 이상 저희 가족 근처에는 나타나지 않았어요. 저는 지금 상담을 받고 있어요.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고민하고 있거든요. 상담사 선생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누구나 외로울 때가 있어요. 하지만 그 외로움을 잘못된 방식으로 채우려고 하면 안 돼요. 맞는 말이에요. 저는 가족들에게 인정받고 싶었고 누군가에게 위로받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 방법이 잘못됐던 거죠. 가족 간의 소통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서로의 마음을 제대로 나누지 못했죠. 지금은 가족들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데 집중하고 있어요. 쉽지 않지만 포기하지 않으려고 해요. 수지도 많이 달라졌어요. 엄마, 저도 엄마 마음 이해해요. 저도 너무 철없었어요. 엄마를 힘들게 해서 죄송해요. 제가 너무 이기적이었던 것 같아요.
저도 반성할 게 많아요. 앞으로는 엄마랑 더 많이 이야기할게요. 아니야. 수지는 잘못 없어. 남편도 조금씩 변하고 있어요. 예전보다 저에게 관심을 더 보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여보, 내가 당신을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나 봐. 아니에요. 제가 잘못했어요. 앞으로는 서로 더 대화하자. 혼자 끙끙 앓지 말고.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는 않았지만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요. 무엇보다 저 자신을 돌아보게 됐어요.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앞으로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말이에요. 여러분께 이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이유는 나와 같은 실수를 하지 않으셨으면 해서예요. 가족과의 관계가 어려울 때, 외로울 때 잘못된 선택을 하기 쉬워요. 하지만 그 순간을 견뎌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소통이 중요해요. 저도 가족들과 제대로 소통했다면 이런 일이 없었을 거예요. 지금은 힘들지만 이 경험을 통해 더 나은 가족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 민수 같은 사람들도 더 이상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상처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악순환이 계속되면 안 되니까요. 남편과 수지한테 너무나 큰 상처를 줬고, 특히 남편에게는 씻을 수 없는 죄를 진 저는 어떻게 하던 남편의 상처를 치료해 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도 많이 힘들었지만 가족들과 함께 이겨내고 있거든요. 시간이 걸리겠지만 분명히 좋아질 거라고 믿어요. 여러분도 힘든 일이 있으시면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주변 사람들과 상의하세요. 그리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